앞으로도 트럼프는 화웨이에는 미사일을 쏴대는 것만 빼고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화웨이는 이미 한 회사가 아니라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중국의 가장 무서운 첨단 무기 군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건의 무기가 아니라 무기 자체가 엄청나게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엔비디아가 4개 영역에서 자기들의 최고의 경쟁자로 인정한 것과 같은 군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투자의 데이터베이스 샹하이 클래스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5월 13일 저녁에 미국 상무부 산하의 산업안전국이죠. BIS가 AI 칩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많은 미디어에서는 미국이 화웨이의 어센드 칩 사용을 위법이라고 경고했다는 식으로 보도는 했지만 무엇이 위법이고 어떻게 처벌할지 등을 밝힌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BIS의 이번 공지사항은 3가지가 핵심인데 먼저 전 세계 누구라도 화웨이의 어센드 칩을 쓰는 것 자체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AI 칩을 중국이 AI 모델 훈련과 추론에 사용하는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대중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기업들에게 공급망의 이전의 전술, 트랜스퍼 택틱스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안내하는 그런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조항은 대중을 대상으로, 세 번째 조항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나 첫 번째 조항은 화웨이의 어센드 칩을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 규제를 위반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중국은 이미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화웨이의 어센드 칩을 쓰고 있다. 이런 가정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웨이의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봐서 자원 중심이라고 이런 그 항목들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직접 보면 디지털 퍼블릭 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곳이 나옵니다. 이걸 들어가 보면 이걸 한국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시다시피 한국어도 지원이 되죠. 그래서 이런 디렉토리를 따라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밑에 보시면 중국의 프로젝트도 있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뭐 진머대학교, 포르투갈, 지로나, 시의회, 모로코, 헤이그의 응용과학대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7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로벌 케이스의 사례가 대략적으로 수백 건입니다. 이 정도로 화웨이의 AI 관련된 솔루션은 이미 조용하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와 지역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 지능형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수의 서버와 연결이 되면서 즉 통신 장비라든가 소프트웨어 또 사후 서비스까지 아울러지는 그런 복합적인 서비스입니다. 화웨이는 지난 4월 중순에 안휘성의 우훗이라는 곳에서 그 화웨이의 클라우드 에코시스템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신제품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약자로 CM384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센드 910C AI 칩 384개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초고성능 시스템으로 만든 것입니다. 공간과 전력을 최적화해서 시스템 아키텍처와 AI 성능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에도 이 서버렉처럼 생긴 NB72가 있죠. 그것도 AI 칩이 72개가 결합된 구성물입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고객들은 대부분 단품의 칩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개인들도 노트북을 살 때 전체를 사지 속에 있는 뭐 SD 카드를 산다거나 메모리 카드만 별도로 사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사는 것 자체를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토탈 솔루션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젠슨 황이 자주 얘기하고 있는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즉 수직적으로도 확장하고 수평적으로도 확장하는 이러한 전략을 상품에도 구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목적은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일 텐데 단순하게 칩뿐만 또는 GPU 이것뿐만이 아니라 서버와 데이터 센터 단위로 확장을 하면서 수평적으로는 다양한 시스템으로 통합을 해서 AI가 포함된
그런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많은 산업군을 만족시키고 또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B2B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IBM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런 회사들이 이미 그런 시스템 사업을 개척을 했고 또 오랫동안 통합 솔루션이 고객 수요의 핵심이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다시 이제 화웨이의 CM384로 좀 돌아가 보시죠. 개별 어센드 910C AI 칩이 엔비디아의 H100 칩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세계 최첨단의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와 그것이 없는, 그리고 TSMC 같은 협업 회사가 없는 이런 화웨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도 보셨지만 단일 칩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전체 집합의 성능이 똑같이 떨어지는, 대칭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AI 분석 전문기관인 세마이 어널리시스의 분석이 재밌습니다. 화웨이의 어센드 910C, 즉 CF384 이 전체 시스템하고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블랙웰 NBL70이 이것을 비교를 했을 때 연산 능력, 메모리, 그리고 칩의 성능, 시스템 구조, 소비 전력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우위에 있는 것이 바로 화웨이입니다. 열위에 있는 것은 전기 단일 칩의 성능과 그리고 소비 전력입니다. 이렇게 막 합치다 보니까 결국 화웨이 입장에서도 포기한 것이 전력 소비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는 전문가들이 판단해 주실 문제이지만 세마이 어널리시스라는 기관의 공신력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화웨이의 시스템 이 전체 CM384는 칩 자체의 열위를 네트워크라든가 광학 소프트웨어 등의 혁신을 가지고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최적화했다. 거기다가 화웨이가 전통적으로 강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광통신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최적화, 거기에다가 구리선을 쓴 것이 아니라 피버 옵틱스, 즉 광섬유를 사용을 해서 대역폭을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통합형 스마트 솔루션이 진짜 고객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수요라 그러면 화웨이 칩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리고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발생하는 과대 사용될 수 있는 전력,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우후에서 열렸던 대회에서도 화웨이 클라우드 CEO인데 짱핑 아니라고 하는 CEO가 공간과 전력을 통해서 AI 시스템 아키텍처 성능을 높인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솔직히 전력의 사용량이 엔비디아의 GB272 그것보다 거의 3, 4배 더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비용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냉각 이런 문제는 고객이 종합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엔비디아가 감독 당국인 미국의 SEC에 해마다 의무 제출하는 폼이죠. 폼 10K입니다. 이 폼 10K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리포트인데 여기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에 제가 하이라이트 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쟁사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찌 보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서 엔비디아는 5개 제품군에서 우리의 경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노란 부분을 제가 번역을 해놓은 건데 GPU 이런 쪽에서 화웨이,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화웨이,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플랫폼을 통합하는 회사 화웨이, 그리고 이런 네트워킹 제품에서도 화웨이가 있습니다. 무려 5개 제품군밖에 없는데 거기서 4개 항목을 화웨이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보다 훨씬 더 많아진 화웨이의 이름이 경쟁사 목록에서 보이고 있고 이미 최다 영역에서 최강의 경쟁사로 엔비디아는 화웨이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회사들 보시죠. 여러분이 너무도 익숙하신 회사들 AMD, 인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테슬라까지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삼성이 딱 들어간 게 유일한 한국의 엔비디아가 경쟁사로 보고 있는 회사인데 그것도 하나만 있습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화웨이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어떤가요? 미국 정부는 정말로 화웨이를 겁을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트럼프 1.0 시절에 결과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던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2.0 버전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벌어지고 있고 그것도 취임 100일 정도 무렵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BIS의 수출 통제 지침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한 회사를 이렇게 집요하게 봉쇄하려는 것을 보면서 저는 9.11 이후에 미국이 대테러 전쟁처럼 화웨이를 제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위기감 또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닌가요? 미국이 대통령과 집권당이 바뀌면서까지 이 정도로 집요하게 화웨이 소멸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테러 전쟁을 할 때 알카에다 정도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단체의 속성이 다르긴 합니다. 앞으로도 트럼프는 화웨이에는 미사일을 쏴대는 것만 빼고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화웨이는 이미 한 회사가 아니라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중국의 가장 무서운 첨단 무기 군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건의 무기가 아니라 무기 자체가 엄청나게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엔비디아가 4개 영역에서 자기들의 최고의 경쟁자로 인정한 것과 같은 군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잠시 멈춘 것은 서로 견디기 어려운 돈, 즉 관세뿐이었습니다. 물론 공급망이 뒤에 있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두 나라의 기술 전쟁은 앞으로는 훨씬 더 거세게 그리고 훨씬 더 길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더티하게 확전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 지켜보면서 쫓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노를 마치겠습니다.